우선 제가 이 얘기의 중간 과정에는 스태피와 키스텝을 합쳐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 조직을 합치는 문제는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권력의 중간부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R&D 컨트롤 타워가 무너져 있고 또 대통령이 중심이 됐던 과학기술 체계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런 정부 조직을 개편한 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무조정실장께 건의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시죠? 예. 이거는 정권이 끝나고 난 뒤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전체적인 과학기술 정책 또 국가의 정부 조직의 개편이 있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쉽사리 손대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걸 우선 건의드리겠습니다. KDI 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KDI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연구소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장 동력이 멈춰 있고 새로운 경제의 활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구가 미진한 거 아닌가, 또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뚜렷이 지시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은 투자 여력은 있는데 투자가 부진하다. 제일 큰 원인은 저는 높은 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나오질 못하고 저성장의 기조로 빠져들고 전체 성장률보다도 더 낮은 이 성장률을 기록하는 이 문제, 이런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수요가 작아져가지고서 이제 물가 상승률도 이례적으로 0%대로 지금 돼 있는, 전체적으로 저희 경제가 경상 성장률 기준으로 보면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점점 이렇게 제로섬으로 이렇게 돼서 어떤 경제하려는 의지보다는 이 나누려는 의지가 좀 더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커지게 되고, 다시 말씀드려가지고서 이 제로섬 사회에서는 특정인의 부가 늘어나면은 다른 분은 손실이 되는 그런 걸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정치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국가 전체 거버넌스 지배 구조가 상당히 정말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 KDI는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우리 일반 국민한테 서베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이제 혁신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냐, 주관식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했더니 이제 수십 가지의 이제 주관식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위가 정치입니다. 대중 영합적인 정치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15% 나왔습니다. 대단히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2위는 부패입니다. 11%가 나왔습니다. 주관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3위는 대기업입니다. 5% 불공정 행위. 그래서 기존의 기득권들이 소위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이 문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해서 불공정성과 비효율성을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저희가 다시 성장 동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포함한 구조개혁,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퇴출장벽도 높습니다. 구조개혁과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 제로섬 사회에서 파지티브섬 게임으로 우리가 변모해가지고 기업하려는 또 경제하려는 의지도 함양이 되고 우리 전체 사회가 활력 있는 그러한 이 사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답변하시고요. 우리 김 의원님 또 말씀하시려면 하십시오. 무슨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보충 지금 그냥 하세요. 좀 합시다. 네, 지금 마무리가. 네, 말 끊어주세요.
스태피 원장님 좀 일어나시죠. 제가 우리 좀 네. 같이 한번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무슨 뭐 질문을 네. 한다거나 공격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또 여야 없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통 산업을 신기술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주장이었습니다. ITBT, NTS, TET, CT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전통 산업과 신기술을 결합하는 그런 전략을 세운 적이 있었죠. 그 기억나시죠? 네. 이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대계였습니다. 그것이 참 잘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반도체, 조선, 철강, 원자력 이런 자동차 이런 제조업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간을 그것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참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의 경제 위기를 넘기게 됐고 우리 경제의 동력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되돌아보니까 원천 기술이 부족합니다. 기초과학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일본과 무역 적자가 260억 불을 줄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가 거기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따라간다고는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품 소재를 따라가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강화되어 있지만 하드웨어가 강화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애플하고 경쟁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 중심으로 갔지만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이 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스태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자원에서 여기까지는 잘 왔지만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스태피 같은 경제학자들이 모여있고 사회과학을 하신 분들 가운데 과학기술을 이해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전략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스태피에서 염려하시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해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스태피에서는 지금 저희 R&D와 관련된 패러다임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패러다임이 과거의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이제 바뀌어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는 마당에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많은 정책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정부도 그런 정책의 그 대안들을 수용하고 또 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앞으로도 계속 이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제 혼자서의 생각입니다. 과거의 전통산업의 신기술을 융합하는 방안, 그때는 융합이라는 말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것이 참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원천 기술이 없다고 해서 응용 기술에서 원천 기술로 가는 것은 어렵지만 원천 기술과 산업 기술을 같이 결합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같이 결합하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 두 눈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한만 생각하는 경제에서 남북한을 같이 보는 경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눈박이 경제가 두눈박이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하드웨어가 강하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의 강점입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에 비메모리를 붙이는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길 가운데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창조 경제는 참 잘된 그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행하는 방법과 리더십이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혁신센터가 이렇게 관주도로
또 정치 경력이 개입해가지고 일방적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청년 펀드 같은 것도 그 발상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지금 창조 경제를 달성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 국정교과서 문제 같은 것도 시대에 역행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내용이 플랫폼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나를 다루라식의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그런 리더십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정부 안에 있는 우리가 공직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대안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하는 공무원이 나와야 되고 그런 연구자가 나와야 되고 또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는 리더십으로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나라가 재융성하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일단 맞습니다.